네, 안녕하세요.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빠르게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휴넷 L&D 기획팀 이승태 팀장이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ATD 엑스포에서 얻은 인사이트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올해 ATD 엑스포 굉장히 성대하고 화려하고 활기찬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코로나 이후 최대 규모로 이루어졌다고 하고요. 엑스포에 참여한 기업 수만 해도 350개가 넘고, 그리고 이 스폰서 세션, 그리고 러닝 스테이지라고 이 일반적인 세션이랑 별도로 진행되는 세션이 있습니다. 이 세션에서는 기업들이 이제 자기네들의 솔루션이라던가 서비스를 좀 집중적으로 설명하고 시연하는 그런 세션인데, 이 세션만 해도 125개가 넘게 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엑스포 현장을 봤을 때 굉장히 이제 부스가 화려하고 예쁘고, 이렇게 부스가 차려져 있었고요. 이 부스 속에서 휴넷도 2년 연속으로 ATD에서 대규모 부스를 운영을 했습니다. 러닝 저니 메이커, 그리고 인공지능 교강사, 퀴즈앤, 아르고 등 이제 솔루션 4개를 출품을 했고요. 뭐 이케아나 일본의 L&D 기업 글로비스, 보잉사 같은 어떤 국내외 다수 기업과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협업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뉴올리언스에서 열리는 ATD에는 플래티넘 스폰서십을 체결을 하고 저희가 조금 더 멋지게 부스를 운영할 계획이어서요. 좀 더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이 러닝 스테이지 스폰서 세션의 이 세션 타이틀과 세션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따로 좀 키워드를 추출을 해서 어떤 키워드를 주로 기업들에서 다뤘나 이걸 좀 분석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역시 가장 많이 다뤄지고 있는 것들이 이제 차세대 LXP, LMS, 이 맞춤형 학습, 그리고 경력 개발을 지원하는 이 플랫폼에 대해서 이 주제로 세션을 설명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역시나 이번에도 스킬입니다. 스킬을 중심으로 한 어떤 경력 관리, 그리고 학습을 통한 리스킬링, 업스킬링, 이걸 주제로 세션을 진행한 기업들, 이 두 가지가 합쳐서 거의 이제 과반이 되었고, 리더십 부분, 그리고 코칭 부분도 많이 다뤄졌고요. 특히 올해 ATD에서는 AI, 인공지능인데 특히 이제 생성형 AI를 L&D 분야에 어떻게 적용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는 주제의 세션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세션이 아니라 러닝 스테이지, 스폰서드 세션에서 이런 주제들이 다뤄졌다는 건 이게 단순히 키워드, 그리고 이론적인 백그라운드로 다뤄지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재 L&D 비즈니스가 이 방향으로, 이 키워드로 돌아가고 있다, 달려나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올해 ATD의 플래티넘 스폰서로 참여한 기업들도 자세히 나눠보면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키워드 안에 대부분이 속하는 기업이다 라는 거를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ATD 엑스포에서 중요한 3가지 키포인트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이 스킬 베이스로 한 러닝, 그리고 탤런트 매니지먼트 플랫폼. 두 번째는 이 생성형 AI를 L&D 분야에 적용하는 것. 그리고 코칭과 리더십, 전통적인 L&D 분야인데 이 분야의 디지털화, 이 3가지를 포인트로 꼽고 있고요. 이 각각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고 엑스포에서 어떤 기업이 어떤 서비스, 솔루션을 선보였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킬 베이스 러닝 탤런트 매니지먼트 플랫폼입니다. 스킬은 오늘 내내 계속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비즈니스적으로 좀 살펴보면 대부분의 이 기업들이 가운데 보시는 러닝 탤런트 플랫폼, 이 부분에 이제 집중을 해서 솔루션을 개발하고 비즈니스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고 그리고 컨텐츠가 굉장히 다양해지면서 이 학습자들한테 어떻게 하면 개인화된, 맞춤화된 이 컨텐츠, 그리고 학습 경로를 제공해 줄 것이냐, 이 플랫폼에서 이 비즈니스로 이제
1차적으로 진행이 되다가 여기에 이제 디지털 요소, 여기에 시너직 딜리버리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디지털 요소들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학습 몰입을 어떻게 유도할 것이냐, 소셜 러닝은 어떻게 구현할 것이고, 개인화는 어떻게 더 고도화할 것이고, 그리고 학습 몰입을 위해서 게이미피케이션을 어떻게 설계하고 디지털화해서 적용할 것이냐, 이 두 가지 축으로 점점 고도화해 나가다가 최근 1, 2년 사이에 이 앞단계에 스킬이라는 개념이 붙게 됩니다. 그래서 스킬을 어떻게 기획해서 이 지금 고도화된 플랫폼에 적용을 하고 이걸 더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냐, 이 관점에서 비즈니스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360 러닝, 대표적인 기업 중에 하나가 360 러닝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이 기업에서는 특이하게 LMS와 LXP를 서비스를 좀 구분해서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MS는 효율적인 관리에 포커싱을 좀 맞추고 있고요. LXP는 스킬을 중심으로 학습자들에게 맞춤화된 어떤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것을 중점을 맞추고 비즈니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뭐 이 360 러닝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보실 수 있고요. 네, 링크드인 러닝도 이제 굉장히 유명하죠. 링크드인 러닝도 요즘에 최근에 이제 스킬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서비스를 하시는 걸 실질적으로 엑스포에 가서 볼 수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지고, 그리고 이 스킬 단위, 그리고 이 스킬 단위 어떤 러닝 전이, 하이브리드 러닝이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성과에 어떻게 연계가 되는가, 이 분석에 특화된 기업도 최근에 이제 눈에 띄게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익스플로런스라는 기업이 좀 대표적인데요.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학습 시스템, LMS나 뭐 HRIS에 축적된 어떤 이 L&D 데이터를 비즈니스 데이터와 결합을 해서 새로운 인사이트를 분석을 해서 이 인사이트를 대시보드로도 보여주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학습이 성과로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변화 방향도 제시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생성형 AI의 L&D 분야에서의 적용입니다. GPT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굉장히 뚜렷하게 드러났습니다. 이 GPT라는 단어를 전면에 내세운 세션이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GPT라는 단어가 포함된 세션은 놓치지 않고 들어가 봤는데, 이 화면을 기준으로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러닝 스테이지, 조금 한산하고 한가하고 좀 여유가 있죠. 이게 일반적인 러닝 스테이지의 분위기인데, 왼쪽에 보이시는 이 장면은 루시라는 기업이 위에 보이시는 저 타이틀로 러닝 스테이지 세션을 연 거예요. 자리가 없는 거는 물론이고 그 뒤까지 거의 한 3-4줄 정도 사람들이 겹겹이 쌓여서 이 루시라는 어떤 이 솔루션, 플랫폼, 서비스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는 걸 이제 보실 수 있고요. 이 세션 같은 경우에도 챗GPT라는 키워드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이 세션이 진행된 게 이제 컨퍼런스 마지막 날 수요일 오전 8시거든요. 수요일 오전 8시의 일반적인 세션 분위기는 이제 화면 오른편에 보이시는 텅 빈 강의장 있죠. 이게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챗GPT라는 키워드 하나에 사람들이 이 뒤에까지 쫙 앉아 있고 양 옆으로도 굉장히 많이 몰려 있는데, 그래서 챗GPT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다. 하지만 두 가지 세션을 전부 다 들어가 본 결과 아직까지 뾰족하고 명확한 답이 나온 건 아닙니다. 아직 활발하게 논의 중이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토론 중이고요. 이 챗GPT, GPT에서 조금 더 키워드를 넓혀서 생성형 AI로 확장을 시키면 최근에 이제 컨텐츠 제작 툴로서 L&D 분야에 굉장히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적용이 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아주 간단한 유형의 컨텐츠라던가 어세스먼트를 즉시 생성하고 즉시 수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과 예산이 굉장히 절약되고요. 절약된 시간과 예산을 조금 더 하이 레벨의 어떤 학습
활동에 투자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효과성, 효율성 때문에 생성형 AI가 컨텐츠 저작 툴로서 L&D 분야에 지금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모두 다 아시겠지만 휴넷도 이러한 서비스를 지금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강사라는 어떤 컨텐츠 저작 툴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이와 유사한 기업이 이제 신서시아라고 해서 신서시아는 기본적으로 휴넷이 제공하는 인공지능 교강사와 비슷한데 템플릿이라든가 뭐 이미지 요소, 비디오 요소 이런 컨텐츠 제작이 용이한 좀 다양한 미디어 요소를 제공한다라는 게 이제 특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선 시간에서 잠깐 언급드렸던 UMU라는 기업입니다. 이 UMU라는 기업도 인공지능 비디오, 그러니까 인공지능 버추얼 휴먼을 활용을 해서 동영상 강의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제공하면서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학습자의 어떤 제스처나 표정 이런 것들을 인식을 해서 비즈니스 프레젠테이션이라든가 뭐 스피치 같은 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인공지능이 피드백을 제공해주는 그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요. 이 UMU라는 회사의 어떤 좀 인사이트가 생성형 AI만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니라 기존의 분석형 AI와 생성형 AI를 적절히 잘 결합해서 다양한 컨텐츠 크리에이션이랑 다양한 학습 경험을 제공한다. 이런 점에서 인사이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코칭 그리고 리더십 프로그램의 디지털화인데요. 짧게 이제 비즈니스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코칭이라는 건 대표적인 면대면 활동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3년 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면대면 활동이 어려워졌고 그래서 등장한 게 이 버추얼로 코칭을 하는 아주 기본적인 형태의 디지털 코칭이 시장에 나오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이런 디지털 코칭도 좀 하이브리드화 돼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코칭과 면대면 코칭을 적절히 잘 설계를 해주고 관리를 해주고 거기에 이제 역량이라던가 코칭을 진행하면서 이 역량이 어떻게 개발되고 있는지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그 결과를 대시보드로 보여주고 동시에 마이크로 러닝 컨텐츠 등 그런 것들을 이제 조금 더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학습 컨텐츠들을 제공해주는 형태로 발전을 해 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기업이 코치허브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토치라는 기업도 굉장히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 토치는 조금 더 특별한 포인트가 이 코칭과 조직 전략 간의 이 연동을 좀 분석을 해서 이 조직의 전략과 같이 맞춰서 코칭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조정하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준다 라는 게 이제 특징으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경청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